네, 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쪽에 있는 장비들을 조금 소개해 볼까 해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데는 여의도 침례교회에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는 제가 섬기는 교회고 여기 시스템을 제가 관여하고 설계하고 관여하기 시작한 거는 2000년 교육관 시절부터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교회에서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웬만한 장로님들보다는 이 교회를 오래 다녔죠. 네. 그러니까 한 40년 이상을 다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섬기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음향인으로서 이쪽에서 진짜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당시부터 이쪽 관련돼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 99년 2000년도에 이쪽 일을 관여하게 돼서 교육관 지을 때 조금 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2002년도의 공사, 그 다음에 2007년도 공사, 그 다음에 2015년도 공사에 이렇게 쭉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일들 중에서 여기 침례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이렇게 적용해 놓은 시스템들을 조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올까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는요, 그 FOH라고 불러요. 그 프론트 오브 하우스. 사실 하우스라고 표현을 하면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 하우스 그 앞쪽에 있다. 그러니까 무대의 앞쪽에 있다. 그래서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 오브 하우스라 그러면 무대 뒤쪽을 갖다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프론트 오브 하우스 중에서도 이제 FOH라고 정식 명칭이 붙어 있는 장소인데, 보통 오디오 콘솔이나 조명 콘솔, 영상 콘솔들이 있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있는 콘솔은 이제 오디오 콘솔인데, 그 디지코사에서 나온 이제 SD8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SD8 콘솔은 거의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 교회에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지금 무려 13년째 쓰고 있습니다. 14년 차에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큰 문제 없었고요. 실제로 화재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 방송실에 화재가 났었는데, 그 화재의 그 분말 소화기 뿐만 아니라 저희 분말 소화기로 소화가 안 돼서 나중에는 이제 물로 고수압으로 진화를 했는데, 그때 그 모든 걸 다 견뎠어요. 고장이 안 난 콘솔입니다. 진짜 대단한 콘솔입니다. 아무튼 그 SD8이 있고요. 여기에는 사실 같이 있는 것은 그 조명 콘솔도 같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명 콘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조명 콘솔과 이제 기타 일반 등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영상에서 보내주고 있는 그 영상 신호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쪽 오디오랑 그 조명에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따로 배치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상은 따로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스템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두 번째 편으로 해서 영상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현재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녹화 방송으로 하진 않고, 목회자님 분들만, 그러니까 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흩어져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생중계 시스템이 그전에도 갖춰져 있었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중계를 그냥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약간은 그 생중계 중계 방송용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조금 이렇게 내려와 있다든지, 아니면 지미집 카메라가 지금 조금 들어와 있다든지 하는데, 원래 성도님들이 계시는 예배에서는 저런 지미집 카메라 같은 거는 빠지고, 이쪽에 있는 저런 그 카메라는, 그 설치용 카메라도 사실은 빠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 행사할 때만 합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일반적인 예배할 때 세팅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담임 목사님 그 강대상인데요. 이렇게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지금 마이크 켜 있네요. 지금 보니까 마이크 켜 있어요. 마이크 켜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이제 DPA사에서 나오는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이제 슈퍼 카디오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앞쪽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카디오이드 패턴을 갖고 있는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대상에는 조금 특별하게 작은 이제 모니터 스피커가 이제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작은 모니터 스피커로 목사님 모니터를 완벽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미드 하이 쪽에서 명료도만 살짝 받쳐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모니터링 소리는 이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대에 보게 되면 무대에 이렇게 그릴망을 쭉 설치를 해놨어요. 예, 무대에 그릴망이 쭉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안에를 잘 보시게 되면 모니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6대의 모니터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에는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서 있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요. 총 6대의 모니터 스피커가 이런 식으로 쭉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무대 위에는 아무런 스피커가 없어도 깨끗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자리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마이크의 소리가 지금 이쪽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에도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마이크의 소리가 이 무대 쪽에 있었던 그 스피커로도 같이 나옵니다. 거기에 얘가 시차를 보정해서 딜레이를 맞춰서 나와서 소리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여기 이렇게 빼면 아이패드가 숨겨져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 오디오 비디오 영상 조명 시스템,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조명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고요. 새벽 예배는 이 아이패드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스템이 켜지고 조명이 켜지고 목사님 올라와서 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 조명을 켜거나 끌 수 있고 새벽 조명을 켜고 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 음악을 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갈 때에는 기도 후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죠. 기도 후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특정 시간 동안 배경 음악이 나오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조명도 꺼지고요. 그 음악만 나오는 상태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음악도 페이드 아웃 되고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자동 시스템을 여기다가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영상에서 조금 소개할 거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 자리에서 딱 보게 되면 총 5개의 모니터가 보일 거예요. 무대 쪽에 2대의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영상할 때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총 이쪽에 그 난간에도 모니터가 있고 가운데도 모니터가 있고 우측에도 모니터가 있는데 이 5개의 모니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영상들을 띄워드릴 수 있어요. 자막을 띄울 수도 있고 실제 라이브 상태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스크립트라든지 뭐 그 가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하게 된다면 모니터마다 개별로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영상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은 지금 밴드 쪽이에요. 이 밴드 쪽인데 여기 보면 드럼 부스가 있고 드럼 부스는 일부러 투명한 아크릴로 했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인테리어적으로 이게 조금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좀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테리어적으로 어울리려면 드럼 부스가 없는 게 낫죠. 처음에 드럼 부스를 안 하고 교회가 한 약 1200에서 1400석 정도 되니까 그냥 드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드러머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앞면 아크릴로만 이제 가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천장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요 위에 2층으로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천장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크릴을 조금 또 개조를 해서 천장에도 아크릴을 덮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안에서 굉장히 좀 드럼 소리가 많이 울리거든요. 드럼 소리가 많이 울려서 원래 이 뒷면 벽에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인테리어랑 좀 비슷한 이제 흡음 소재를 놨죠. 두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25cm 정도 되는 흡음재를 드럼 뒷벽에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는 그게 크게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드럼의 소리는 조금 잡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이 하고 그리고 또 오디오도 괜찮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이쪽은 지금 악기 쪽인데요. 저희는 보통은 이제 건반 2명, 이쪽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건반 2명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 이제 베이스가 보통 이쪽에 앉아서 하고 이쪽에 일렉이란다 어쿠스틱 기타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뒤쪽에는 일렉 기타가 들어가고 오르가니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인데 저희가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저희 모니터링은 이제 2가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열어서 이 안쪽에다가
모니터 스피커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모니터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이제 모니터 스피커들이 이제 보이지 않죠. 예, 그리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연주자 발 밑에는 모니터 스피커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데들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모든 연주자들은 요 퍼스널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베링거 P16i인데 P16이죠. i가 아니라 P16이라는 모델로 이제 이어폰으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이어폰 선을 갖다가 꼽아서 안쪽에 해놨는데 앞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빼놓고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단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단자를 만들어 놔서 이 단자로 갖고 계신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모든 연주자들은 개별 퍼스널 모니터링이 다 돼 있습니다. 드러머까지요. 일렉 기타는 무대를 이렇게 까서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지금 조그만한 모니터 스피커 개별로 놨고요. 드러머 같은 경우는 모니터 스피커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인이어로만 듣고 있습니다. 이 일렉 기타 자리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렉 기타가 있고 일렉 기타가 뒤를 보고 있죠. 그리고 뒤에 오럴렉스사에서 나오는 흡음재가 연결이 되어 있고 뒤쪽에 이렇게 마이킹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일렉 기타 소리 여기 이렇게 앉아서 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연주하게 되고 퍼스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돌려놓고 그냥 들을 수도 있어요. 일렉 기타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일렉 기타는 일렉 기타 소리뿐만 아니라 이 캐비넷이 내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도 하나의 악기처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마이킹을 했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큰 거죠. 너무 커서 여기 있는 다른 연주자들한테 좀 방해가 돼서 이 캐비넷 돌려놓고 이쪽에 흡음재를 조금 대서 소리가 조금 감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리는 일렉 기타한테 줄 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방해가 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드럼 부스입니다. 드럼 부스 들어왔는데요. 드럼 부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그리치 드럼을 쓰고 있어요. 여기 약간 울리는 소리 들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크릴로 이렇게 좀 막아놓다 보니까 조금 울리게 돼 있는데 비슷할 거예요. 드럼 부스를 만드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도 크게 지장은 없느냐? 워낙 드럼 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마이크들의 수음을 댈 때에는 이 주변의 울림 소리보다 이 드럼의 자체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리적 변화가 있지만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대충 세팅을 말씀드리면 오디오적인 거요. 킥드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112 D112 AKG 같은 그런 형태로 생겨 있는 슈어에서 나오는 에그 타입의 그 마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PGM 타입, 그러니까 바닥에 놓는 타입의 마이크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디 소리를 잡고 하나는 그 어택 소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마이크가 이 킥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스네어에는 이제 탑에 이렇게 탑 스네어를 잡을 수 있는 SM57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버튼에도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밑에도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있는 이 스네어 쇠줄이 있거든요. 요 스네어 쇠줄의 소리를 잡기 위해서 바텀 소리를 잡을 수 있는 마이크 SM57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햇 위에도 마찬가지로 하이햇 소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쪽 뒤에다가 놓는 이유는 사실은 이 드럼의 스네어 소리가 직접 오는 소리를 조금 하이햇이 막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 하이햇 소리도 잘 잡힐 수 있는 각도를 한번 찾아본 것이고요. 연주를 하다 보면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텀에는 이렇게 되는 이제 슈어사에서 나오는 이거 PG 거예요. PG 시리즈에서 나오는 드럼 키트인데 이걸 써서 텀 1번 텀, 2번 텀, 플로우 텀 2개, 플로우 텀 2개를 모두 다 개별 마이킹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버헤드는 이걸 AB 타입이라고 그러죠. 스페이스드 페어 방식으로 해서 레프트 신호 잡을 수 있게, 그다음에 라이트 신호 잡을 수 있게 했는데 오버헤드 마이크는 조금 좋은 거 쓴 것 같아요. 451 같은데요. AKG 451을 쓴 거, 맞습니다. 451B를 썼네요. AKG 451B 마이크로 수음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러머도 퍼스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들은 것을 이제 믹스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리더의 마이크 2개, 리더가 어떤 분이 리더가 될지 모르니까 마이크 2개 기본 배정했고요. 밴드 마스터라 그래서 밴드의 마스터가 이제 마이크를 쓰게 되면 다른 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연주자한테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인이어에만. 그래서 밴드가 뭐 키를 올린다, 여기서 끝난다, 뭐 후주를 한 번 더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해 줄 때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면 밖에는 확성이 되지 않고 이제 밴드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있고요. 싱어들 거 이제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키보드 소리, 뭐 그 다음에 이제 악기들 소리 쭉 있는 겁니다. 스네어 탑 나는 비트 클릭 소리 있고요. 드럼 전체 소리, 그 다음에 PGM이라 그래서 이제 전체 난 모르겠고 그냥 전체 소리 다 듣고 갈래 할 땐 요거 프로그램 소리 전체 소리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했고요. 이 드러머 인이어도 뭐 있네요. 여기 뭐 쓰고 있나? 이로 쓰네. 맞나? 예, SE로 쓰고 있네요. 쇼크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러머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선풍기, 방송실 드러머용 선풍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더워서 죽습니다. 그 보시면 저희는 곳곳에 바닥이라든지 벽에 이런 이제 플로우 박스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로우 박스가 사실은 전체 시스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브릿지 그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요. 아이고,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네,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네,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무대 앞쪽에 이렇게도 있고, 이쪽에 가게 되면 네,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게 뒤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양한 그 입출력을 받을 수 있는 단자를 많이 설치를 해놓은 이유는 이게 나중에 이제 앰프실을 가보면 알겠지만 그 이렇게 연결을 인프라를 해놔야지 선들을 갖다가 긴 걸 끌어서 어디서 연결하고 막 이럴 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이런 무대라든지 이제 필요한 위치들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조금 잘 갖춰놔서 간단하게 연결해놓고 앰프실이라든지 콘솔에서 그 세팅을 바꾸거나 패칭을 바꾸면 입출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리 해놨어요. 이유는 이게 공사할 때 그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절대 못해요. 나중에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거고, 요게 조금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되게 후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그냥 좀 돈을 들더라도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는 잘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이쪽 뒤쪽은 사실 별로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지금 저렇게 카메라 놓고 쓰는 것처럼 카메라를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뒤쪽에도 인프라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와볼게요. 저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단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단자를 만들어 놔서 여기서 카메라 연결도 할 수 있고 전원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 방송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렇게 되어 있는 선이, 여기 있는 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쪽은 성가대석이에요. 이 성가대석은 가급적 보통은 이제 천장에서 이제 마이크를 내리죠. 천장에서 마이크를 내려서 하는데, 저희 교회는 나중에 영상을 조금 소개할 때 보면 알겠지만 그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걸 씁니다. 그 프로젝터로 여기 매핑을 했었는데 마이크가 있을 경우에는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없는, 위에서 마이크를 내릴 수 없어서 두 개의 마이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거는 이제 얼스워크사에서 나오는 이런 대롱처럼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마이크가 있어요. 이 얼스워크사에서 나오는 이 마이크로 사실은 앞열 3줄의 소리, 한 3-4줄까지의 소리를 성가대를 잡아요. 그 좌우에 지금 하나씩 있고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향각이 한 18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두 개의 마이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앰비언스라 그래서 청중의 소리를 잡는 거고, 이 성가대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마이크 있죠. 예, 성가대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마이크가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의 후면에 이렇게 소리를 커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총 성가대에는 총 4개의 마이크가 설치돼서 성가대 소리 약 한 70석 정도 되는, 7, 80석 정도 되는 성가대 소리를 수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이렇게 마이크가 구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가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이 오케스트라 마이크용으로 이거 썼는데, 이 마이크가 되게 좋은 게 여기를 이렇게 풀러서 좀 내리면 이게 마디가 하나가 더 나와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꺾어 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꺾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꺾어 쓰면 뭐 바이올린 같은 데에다 이렇게 찍어서 쓸 수 있고, 더 내려서 이렇게 하면 뭐 첼로에도 쓸 수 있고 트럼펫에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높은 음압을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가용으로 쓰는 거는 아주 고급 마이크죠. 예, 숍스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숍스 마이크 너무 비싸서 잘 쓰지 못하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트 하나 갖추면 대략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세트되는 애고요. 하나 개당 개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피아노인데요. 저희 피아노는 마이킹이 필요하죠. 당연히 일반적인 마이킹이 필요합니다. 뭐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의 마이킹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피아노 전용으로 나오는 이제 얼스워크에서 나오는 마이크인데, 보시면 여기 하나, 마이크 하나,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 2개 있어요. 진짜 이거 설치해 놓으면 정말 소리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뚜껑도 닫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그랜드 피아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돼서 나와 있는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이 피아노 포지션에서 저쪽을 보게 되면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가 저렇게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밴드의 소리와 이쪽의 소리가 하나가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쪽 밴드들이야 인이어도 있고 하니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만, 피아노는 인이어를 쓰기에는 클래식 연주자들한테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발 밑에 모니터 스피커가 하나, 2개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연주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밑에서 크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소리들은 저쪽에서 합주를 하고 있는 소리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가대 소리도 같이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연주자가 그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그 굉장히 많은 입력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입력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이 있고,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스피커들 이런 거가 막 600W 이러거든요. 하나 모니터 스피커 600W짜리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800W짜리구나. 800W짜리가 6대, 저 밑에는 400W짜리가 4개.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 메인 스피커가 안 보이죠? 메인 스피커는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이 벽 속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펑션 1이라는 2보라는 스피커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두 칸에는 서브우퍼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우퍼 2개에 메인 스피커 2개. 그러니까 지금 1400석 되는 교회를 사실은 메인 스피커 2개, 서브우퍼 2개로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충분하게 소리 잘 나오고요. 나중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그 구조물 있죠? 저런 구조물도 사실은 어쿠스틱에 관련되어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저기를 잘 보게 되면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베이스 트랩이에요. 사실은 베이스 트랩입니다. 저 안에 충진재가, 흡음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뒤쪽 후방으로 흐르는 소리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물론 요거는 인테리어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돌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제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인테리어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보다는 요 뒤에 있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요거는 지금 대리석처럼 보이죠? 실제로 대리석은 아니고요. 약간 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중저역을 흡수하는 소재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조금 찾아서 한 겁니다. 이게 흡음률이 조금 있는, 하지만 중고역은 다 반사해요. 고음역은 다 반사하지만
중저역 이하의 소리는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모양은 돌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약간 나무와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재질로 뒷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감되어 있는 것이 이 벽들 다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입력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입력, 수많은 출력들이 있는데 이게 다 저쪽 어디 방송실로 갈 수가 없어요. 거리상에도 좀 문제가 되고, 여기서 케이블들로 그렇게 넘기는 게 케이블에서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가까운 장소에다가 이런 신호들을 받을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디지털로 처리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걸 보통은 이제 스테이지 박스 또는 스테이지 렉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스테이지 렉을 만들었고요. 스테이지 렉을 이 근처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다가 어느 한 장소, 빈 장소를 해서 스테이지 렉을 만들어 놓고, 그 스테이지 렉 쪽에다가 사실은 에어컨도 설치하고 해서 잘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봤어요. 그쪽에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는 스테이지에 왔습니다. 여기 스테이지 렉은 그 무대에서 약 한 2개 층 정도 올라오면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다가 앰프와 장비들을 이렇게 놨는데, 이 장소에는 물론 청소도구도 있지만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돼서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앰프가 굉장히 오래된 앰프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 장비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오래 쓰고 있습니다. 이 앰프 같은 경우는 2000년도 공사할 때 들어왔던 거거든요. 2000년, 2002년도. 그러니까 20년 된 거와 18년 정도 된 앰프죠. 아직도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2007년도 공사할 때 들어왔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고장나서 교체를 했거나, 저 위에 있는 애는 이제 신규로 2015년도에 구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옛날 장비들, 여기 보면 종류도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이거 다 2007년도 공사할 때 뭐 적용을 했었던 그런 앰프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2002년도 공사 때 들어왔는 그런 애네요. 아무튼 그때부터 사용하던 거 아직까지 잘 쓰고 있고요. 고장 날 경우에만 이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디지코는 콘솔의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담당하는 디지털 박스예요. 이게 ADC와 DAC가 여기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얘가 최대로 핸들할 수 있는 거는 56채널 인에 56채널 아웃이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48채널 1에 16 아웃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24 아웃인가? 예,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되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랜으로 되어 있는 패치베이, 스피콘으로 되어 있는 패치베이, 그 다음에 오디오 인아웃으로 되어 있는 패치베이가 있어요. 여기는 전부 패치베이인데, 이 패치베이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무대에 있던 그런 박스들 있죠. 무대에 굉장히 박스가 많았잖아요. 그 많은 박스들의 연결이 일로 다 돼 있어요.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신호를 방송실로도 보낼 수가 있고, 원하는 신호를 이쪽 콘솔로 보낼 수도 있고, 원하는 신호를 그 박스에서 박스끼리 링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환기? 전화 교환사처럼 원하는 위치에다가 신호를 라우팅을 할 수 있게, 분배할 수 있게 해놓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대에 그렇게 많은 박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I/O 박스를 굉장히 많이 설치하지 않고요. 요거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있고, 이렇게 패치베이를 써서 원하는 신호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 이제 핵심 장비는 요 DSP인데, 이 DSP가 저희 교회에 있는 오디오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걸 이제 바이앰프사에서 나오는 태시라는 모델인데, 이걸로 저희 교육관하고 이 본당 거의 모든 오디오 시스템이 함께 연동되면서 가고 있고요. 지금 5년째 끄지 않고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인데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도 하고 얘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비들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나 디지털 장비다 보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스위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모든 게 되게 돼 있고요. 이 방은 IP 카메라로 이렇게 항상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 기계실은 항상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4시간 44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에 있는 입출력들이 아까 그렇게 패치베이로 잔뜩 연결되고 보셨죠?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그거 옆에 보면 앰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앰프로는 이 교회를 커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앰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앰프실이 따로 있는데 앰프실을 분리를 해놨어요. 약간 무대 쪽에 가깝게 있는 스피커들은 지금 무대에 있는 스테이지 렉에 앰프를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FOH 쪽이라든지 영상실에 가깝게 있는 그 스피커들은 그쪽에 앰프실을 따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앰프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유는 스피커 선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한 장소에서 했으면 스피커 선이 몇백 미터씩 돌아서 가야 돼요. 건물이다 보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돌아서 가야 되니까 스피커 케이블이 몇십 미터가 아니라 몇백 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앰프실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아까 얘기한 그 다른 앰프실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그 뒤쪽에 있는 보조 스피커들 앰프가 여기 있어요. 뒤쪽에 있는 보조 스피커들 앰프가 여기 있는데 얘네들도 종류가 다양하죠. 옛날 앰프들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그 작은 스피커들, 뒤에 있는 보조하는 작은 스피커들의 앰프들을 케이블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또 다른 장비가 있다면 요거예요. 이 자동 전압 장치 AVR이라 그래서 오디오 관련돼 있는 AVR과 이 비디오 관련돼 있는 AVR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상당히 커요. 지금 높이가 제 가슴 높이까지 오거든요. 굉장히 고용량의 AVR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이유는 전압을 보정을 해갖고 안정적인 그 오디오, 비디오를 이제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노이즈 같은 거를 얘가 많이 제거를 해줍니다. 복권식으로 되어 있는 노이즈 필터가 들어있는 제품인데 그걸 적용을 해서 여기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이 정도 크기면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 로봇가 와서 그 바퀴 레일 달린 탱크처럼 생긴 로봇가 여기까지 와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렉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방송실입니다. 메인 방송실이고 영상을 주로 다루지만 저희 방송실장님들, 간사님들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영상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 영상에 대한 편은 또 제가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멀티뷰고요. 비디오 스위처 관련된 것들, 카메라 컨트롤 관련된 것들, 이제 녹화 장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저희 교회에서 쓰는 DID라든지 영상을 관장하는 것들, 부속실 영상 관장하는 것들, 실시간 인터넷 방송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다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잠깐 설명했던 그 매핑, 프로젝션 매핑, 그다음에 그 자막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는 영상 간사님이 편집하는 자리, 이제 오디오 간사님의 오디오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면서 오디오 간사님 자리, 이쪽이 이제 여기 저희 우리 부간사님들도 계시거든요. 파타임 간사님들 쓰시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PD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하는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계실이 있어요. 이 기계실은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은 또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도 패치베이를 굉장히 많이 장착을 해놔서 어디로든 신도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오디오 패치도 일부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음이 나거나 하는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 따로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용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도어로 닫아서 조용하게 문이 닫힐 수 있게 했고요. 이쪽은 또 녹음실이에요. 저희는 좀 녹음실을 또 갖추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아직 임시로 아직 세팅이 다 안 끝났는데, 여기가 이번 주부터는 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제 책상을 붙이고, 원래가 여기가 녹음하는 장소여서 이 녹음하는 장소에 마이크와 이제 동시 통역과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이쪽에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에 관련돼 있는
박스도 월 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하게 좀 처리를 해서 녹음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의도 침례교회의 음향 시스템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한번 가져봤어요. 조금 도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영상 관련된 것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줄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